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량을 좀 조절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네, 미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PMI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신 개발 기대와 신정부의 부양 정책이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연말에 종료된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현재 가동 중인 프로그램과 여타 수단으로 경제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은 일단은 보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금융위원회가 차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시켰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앨런이 거의 확정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이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을 미국에 보내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으며 성사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이 아닌 기후 변화와 이번 질병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다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치국 위원을 보냈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이제 대장들끼리 만나기 전에 서로 간에 대한 주고받고 있는 메시지 부분을 미리 교환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1월 초기 유럽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백신이 유럽 지역의 공급망의 문제로 당초 예상했던 수량보다 적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출하 시점도 늦추지 않고 생산을 지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영토에서 원유 및 가스 시출을 60일간 중단한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부분에서 먼저 챙기겠다. 이런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블루웨이브 실현으로 바이든 신정부의 재정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추가 보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에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로펌 파트너 XRP는 증권이 될 것 같다라는 또 이슈 있는 발언을 또 했는데요. 그리고 크레이크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고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가격은 조정되고 있으며 테더는 부정부패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좀 더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어차피 2월달 되면 대부분 그래도 뭐 우리한테 깔끔한 그런 결과값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것으로 우리는 보고 앞으로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코인은 약간 좀 내려놓고 다른 쪽에 비중을 실은 전략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놈이 더 가거든요. 예, 지금 대세에 항상 따르지 않았을 때는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못 챙겨 먹기 때문에 항상 가는 놈을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챙겨 먹자라는 그것의 뒷받침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물론 시세적인 가격 추이겠죠. 이더가 조금 조정을 주고 지금 아마 이번 연도 안에는 거의 최고점까지는 전 갈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예. 제가 위대한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공유한 바이고 다 그거에 따른 근거치 기반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재민이 창업자가 비트코인 관심 헤지펀드 매니저 투자자 역대 가장 많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뭐 이분들은 뭐 맨날 뭐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밖에 잘 안 하죠. 그리고 이분은 역시나 돈 냄새를 잘 맡고 그만큼 빠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더를 그 전에 또 많이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엄청난 수익권에 들어가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이 CEO가 좋은 소식 예고, 네티즌 상품 출시 발표가 곧 머지않았다 라는 부분인데요. 뭐 보게 되면 델라웨어 트러스트 컴퍼니 이름으로 아무래도 알트코인 쪽에 대한 신탁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한번 키워볼까 이런 측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알트코인 쪽은 좀 유심하게 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추정치니까 명확하게 나오고 난 뒤에 접근해 보시도 늦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CME의 비트코인 선물 갭을 메웠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3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번에 발생했던 갭을 메웠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토콜 수임 2분기에 1.0 버전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2월 18일자로 연기가 아무래도 될 것 같다라는 예정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BSN이 컨센시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크 라이트의 최고 통첩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백서미 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이라고 해서 뭐 요게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야 내가 이번에 백서를 내가 저작권으로 등록을 했어. 옛날에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함부로 갖다 쓰지 마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 배째 난 그냥 쓸 거야. 아, 나 무서워서 여기서 그냥 빠질래. 뭐 이런 내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크레이크에 대한 부분은 4월 달에 있는 소식이 아마 메인 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한이 남아져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 추이라고 해서 크립토 퀀트 쪽에 들어가 보시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채굴자 지갑으로부터 출금된 비트코인 총량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 그대로 전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량 부분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드리고자 해서 이번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답은 이미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추가적인 또 답이 꼭 고정된 한 가지 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답도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폴카닷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폴카닷에 대한 순위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순위가 거의 4위권까지 왔고요. 이렇게 XRP는 유동성 부분이 계속 줄어들다 보다가 뭐 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다 보니까 순위가 조금씩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에이다보다 시총이 계속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XRP도 어떻게 해서든 잘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폴카닷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은 건 디파이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디파이 서비스 이용자와 거래량은 크게 늘었지만 그만큼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 속도가 느려지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한계가 드러났고 폴카닷은 인터체인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연결하면서 확장성에 유지시켜준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디파이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 개발의 이용을 위해 이더리움만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의 보안
됐던 부분으로 나온 코인이다 라고 또 질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테스트넷, 메인넷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망한 부분의 또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체인 쪽 좀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폴카다 소식이 향후 1개월에 5,500만 개에 대한 락업이 해제가 되니까 락업 지나고 나서 사도 좀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한 소식은 이번에 디파이 상승률 부분이 정리되어져 있는 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디파이 코인 전일 시가 대비 금일 최고가 상승률 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체인링크 유니스와 연파이낸스, 더그래프, 우마, 루프링, 제로엑스, 루나, 카이버 네트워크, 어거, 세럼, 저스트 부분인데 그만큼 앞으로 이 디파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위험한데 여기 이제 디파이 중에서도 꼭 집어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면 카이버 네트워크나 뭐 저스트나 정도로만 좀 이한 공격적인 거, 파격적인 공격적인 형태로 이렇게 좀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최종 판단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식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CME 선물 만기 1월 30일 토요일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 시간대에 있고요. 픽셀이 1월경에 20%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알파코크가 6월까지 락업 물량 해제가 유통량이 5배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리플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소송 재판이 2월 22일자 222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중복된 숫자이죠. 그리고 크레이크 재판이 이제 연기가 돼서 4월달로 바뀌었다는 거와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코드에서 나왔던 또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JP모건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단기적 하향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또 약간의 이상한 소리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거에 따른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스케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탁이 자금 유입량이 감소를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한동안 모멘텀이 조금 선물 포지션 부분에 있었을 때 약간 하향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으로 아마 조금은 쉬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로 이 JP모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순수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페이크로 나는 반대로 베팅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네, 이번에 끝나지 않는 빗썸의 인수합병에 대한 역사라고 해서 시작점은 거의 뭐 2018년도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다 뭐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대장들이 다 논란거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신경을 껐습니다. 여기 조사할 바에는 지금 대세장에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디파이 등장한 가두리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쿠아 토큰의 코인빗의 이론을 상장된 후 한때 개당 625만원까지 올랐다. 6억%의 오른 셈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다보스 포럼에서 디지털 화폐를 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 부분이 이제 도입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행으로 거의 뭐 늦어봐야 뭐 어느 한 여름 정도 때 대충 이런 소식들이 거의 후행으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무엇으로? 보고서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일 때 이제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사업의 본격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중국이 베이징, 상하이에도 디지털 위안에 실험을 한다라는 소식과 코인베이스 보유 자산이 900억 달러를 넘었다. 왜냐? 비트 나머지 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사토시라고 또 보이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8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창시자가 나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나타나면 사람이 여기에서 약간의 들어가져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물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인물의 배경에 따라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제일 좋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죽었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나타나는 게 우리 신상에 좋다, 뭐 이렇게 짧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저점 매수, 코인베이스 고래에 주목을 좀 해보자. 많은 분석가들이 급격한 상승 피로감으로 조정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대량 출금 여부와 그리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의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외신에서 나왔던 소식인데,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뭐 못한 10조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공급 라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삼성이 엔비디아 쪽에서에 대한 물량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공장 부분에 이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게 또 연결적 고리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절반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 메사리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저는 제가 이 중국에 와서 미리미리 어디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다. 아시아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고 있다라고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다 확인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노가다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 기사는 좀 후행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특히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규모로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메사일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중국은 중심으로 아시아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50%를 차지한다며 미국과 유럽을 합친 규모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암호화폐 유니콘에서 6개가 아시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유동성 풀이 깊은 선두주자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확장 가능성이 크다 라고 설명했고,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덧붙인다라고 하면요, 지금도 중국인들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한 여름 시점 또는 가을 시점에 매 분기마다 끊어서 한번 집요하게 또 물어본 뒤에 총 정리를 해서 또 이쪽에 대한 수급이 좀 떨어질 때쯤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